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쉬었다 오셨나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제 얘기를 좀 했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사업은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책을 읽는다고 모두가 성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실용식당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을 봤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책들이죠.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라든가 트렌트 헌터, 동강의 캠퍼스, 시크릿 크루. 그리고 또 저도 강의를 하지만 실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성공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접하면서 많은 거를 다시 새롭게 배워가고 또 리마인드해가는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제가 여기 담아놨던 이 책들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기록, 누적 펀딩 3억 원.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 1090개가 지금 댓글이에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푸드메이커, 와디즈에서 푸드메이커로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딩액이 5억, 10억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족도가 5.0인 경우는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참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참 되게 좋아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Good artist coffee, great artist steal. 발음 별로죠? 좋은 예술가는 카피하고 훌륭한,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했던 말은 되게 복리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이분이 이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했던 거예요. 피카소가 입체파를 만들어서 진짜 기존의 그 인상파들의 그림을 모두 훔쳐갖고 자기만의 세상을 개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피카소가 한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분이 한 줄 알았어요. 어, 바로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똑같이 가져다가 자기 말처럼 포장했더라고. 어, 물론 스티브 잡스도 피카소가 한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새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기존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새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창조한 겁니까? 아이팟이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 세 개를 이, 합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원 가지고 나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항상 그 검정색 그 옷에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 핸드폰 딱 들고 핸드폰을 안 꺼냈죠. 그리고 다른 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혁신적인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딱 띄우죠. 폰, 컴퓨터, 아이팟. 딱 세 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모르는 거야. 이따가 조용하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요. 폰, 컴퓨터, 아이팟. 갑자기 여기저기서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해. 그러더니 다시 한 번 더, 하니까 이제는 이게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서 딱 끄네요. 아이폰을 딱 꺼냅니다. 저 아이폰 아니에요. 네. 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이 제품이 이제 7년인가 8년인가요? 이 생각이 지금 이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이 제품 하나가. 그래요.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거를 가져다가 훔쳐서 창조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수시로 제가 이거 훔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 훔친다는 말이 나쁜 의미의 스틸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식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표현 못하는 지식. 두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완벽한 내 지식입니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브랜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나 학계에서 있는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라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뭐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완벽한 여러분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카피는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훔쳤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직원한테, 여러분 지인분한테 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책은 꼭 보셔야 돼요. 라고 하면 제발 의심하지 말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 책을 보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책 보고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훔친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이 책 한 권으로 그냥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 6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 원 하나가 나오죠. 왜, 어떻게, 무엇을. 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반대로 일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무엇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걸 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비운의 카페 베네. 음, 카페 베네가 한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뭐 스타벅스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엄청 성장하다 갑자기 훅 죽었어요. 물론 카페 베네가 정리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잘못됐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맹점주분들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페 자체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카페가 장사가 잘 되면 망할 리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카페 베네는 장사가 안 됐어요. 특히 가맹점주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죠. 카페 베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 골든서클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좀 벌려고 해. 보통의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왜냐면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잘 안 망해요. 가맹 점주는 망해도. 그리고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주변에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좀 싸들고 말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보니까 폐점이 잘 안 된다더라고 하는데 허수가 있습니다. 허수. 폐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거죠. 음, 좀 엇나간 얘기긴 하지만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고 넘어올게요. 어, 하나의 카페, A 브랜드를 카페를 오픈했어요.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폐업을 합니까? 돈 들어간 돈이 있는데 폐업 못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내가 2억에 오픈했는데 1억에 팔래.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찾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걸 양도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매장은 사라지나요? 그냥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죠. 폐업되지 않았어요. 이게 허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5천, 1억에 산 사람이 이걸 양수받아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점점 안 되다 나중에는
폭탄 돌리기가 되다 나중에 이렇게 뭐 받아가시는 분이 독박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러진 않아요. 이런 허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좀 해보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면 오히려 잘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로 장사를 한다라는 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왜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이 카페를 시작하시는지 또는 다른 음식점을 시작하시는지 들여다봤어요. 이겁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어. 야, 이제 뭐 회사도 좀 있으면 정리가 되고 창업을 해야겠는데 뭘 해볼까? 무엇을로 접근을 합니다. 무엇을 해볼까? 무엇을 해볼까? 그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혼자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지? 라고 하는데 결화를 해서 이제 알아보면 좋지만 뭐 연락 영업사원들한테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 좋아. 그러면 내가 카페를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덜커덕 계약을 하죠. 그리고 카페를 한 이후에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나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뭔가 배워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그때 가서야 막 장사 관련된 책을 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막 찾아다니면서 뭘 배워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지 해서 어떻게 하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기는 거죠. 어,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잘 안 되든. 근데 장사가 잘 돼도 반드시 왜라는 고민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why. 그리고 안 돼도 왜라는 고민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쳤지. 왜 이걸 해가지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장사를 하게 돼서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내 마음같이 움직여주나요? 직원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정말 내가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매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어, 막 피폐해집니다. 나는 힘들어지는데 되려 내 와이프나 아니,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은 점점 잘 살아요. 윤택해지죠. 돈을 잘 버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잘 버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래요. 이게 골든서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반대의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그 경영학에서는 회사의 비전, 비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회사는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 부분이지만 5가지 질문을 꼭 한번 해봐야 돼요. 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고객, 내 고객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내 사업의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네 번째,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 번째, 내 사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5가지 필수적인 질문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지 하게 될 건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마케팅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저는 역사상 최고의 마케팅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집사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 최고의 사업은 음,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절로 판매가 되는 것? 그게 최고의 홍보이자 마케팅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제품들이 탄생하고 사라졌지만 지저스라는 제품 서비스? 좀 그렇다. 아무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실존 인물의 지금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대단하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케팅에 접근했는지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학문적으로만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 접근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뭐 그 제자들한테 불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불러갖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좀 알려야 되겠거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야 좀 이렇게 좀 기적을 좀 베풀어야 되나? 설교를 좀 많이 할까? 사람들 좀 모아봐. 이렇게 해서 접근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를 명확하게 강조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why가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how, what은 그냥 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역사상 최고의 마케팅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사업도 비슷하다는 거죠. 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이제 사업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접근 방법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업체를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뭐 마케팅 잘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요. 사장님, 이거 왜 그럴까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매출이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한 10명 중 9명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아직 가치를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출이 최근 들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냉정하게 그게 홍보나 뭐 어떤 프로모션, 광고를 안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이 돈 주고 사야 되는지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사는 건지. 뭘 것 같으세요? 보통 제가 방문해서 물어보면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 또는 목이 안 좋아.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장사 하시는 분들은 목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오프라인 장사에서 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커요. 근데 그게 목이 안 좋다고 시작한 장사를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주는 단점을 극복할 만한 장점들을 만드셔야 되잖아. 근데 그 전혀 만들지 않고 뭐 가격으로만 승부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방문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다가 저도 이제 볼 치는 거를 이제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하신 게 재밌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공을 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이 안 맞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오비 나고 삑사리 나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가 공이 왜 안 맞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근데 귀를 쫑긋 세고 들으라고요. 왜냐하면 공을 안 맞게 치기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공을 쳤으니까 공이 그렇게 나간 거야. 와 진짜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매출이 안 오른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출이 오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게 그 심리학 결과도 나옵니다. 사람이.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얼마에 파실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한 12,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커피를 팔고 있는데 이 커피는요 12,000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입장 바꿔서 이거 얼마면 사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8,000원이면 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는 사람의 입장과 사는 사람 입장이 완전 반대라는 거죠.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죠. 사는 사람 더 싸게 사고 싶고. 그 접점을 맞춰야 됐는데 근데 파는 사람들은 꼭 가격 때문에 안 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도 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삽니다.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저 꼴짜기에 있는 차 타고 한 40분은 가야 되는 꼬불꼬불길 내비게이션이 잘 안 나오지도 않는 맛집 알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맛집에 방문하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죠? 막 줄 서 있고 주말마다 자리 없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장소가 나빠서 뭐 장소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럼 맛집에 뭐 홍보를 엄청 프로모션 때렸기 때문인가? 어쩜 광고를 해서 그렇게 맛집이 많아요? 아니에요. 맛집에서는 다른 데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거나 맛을 보여주거나, 그죠? 그런 감정들을 제공하니까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마케팅 그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 이 사업을 하려면 네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야 사업이 된다라고 해요. 제품이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처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가격을 매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광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어로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포피라고 합니다. 포피.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제품이 훌륭하면 어디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유통이 필요 없어요. 유통처가. 알아서 가니까. 그죠? 광고 필요 없어요. 가격? 가격은 싸면 살수록 사겠습니까? 제품이 훌륭한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제품이에요. 왜 이 제품을 사야만 하는지, 왜 이 서비스를 사야 하는지 그거를 갈고 닦아야지만 여러분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로컬 브랜드 사례 중에 아, 성공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음,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공유를 드리는 이유는 어, 보시면 뭐 제가 와디즈에서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와디즈 돈 받은 게 아니고 와디즈에서 한 요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와디즈는 펀딩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얼마의 펀딩이 되었다. 이 보리굴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6천. 요거 이제 그 대왕따기 베리베 요거는 지금 뭐 8억 원인데 실제로 판매된 걸 보니까 이분들이 1억 6천 요것도 판매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1억 4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들입니다. 와디즈를 기준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크라우드 펀딩 이제 다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은 판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펀딩이라고 하니까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형과 리워드형이 있어요. 투자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 드라마 제작할 예정인데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어 100만 원씩 투자해 줄래? 그러면 내가 그거 모아가지고 드라마 제작해서 성공하면 수익을 이렇게 배분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금전적인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 리워드는 보상을 준다라는 의미죠. 리워드가 보상이잖아요. 현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복숭아를 하나 지금 재배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런 복숭아를 이번 가을에 여름에 출시가 될 예정이야. 근데 이게 시가로 판매되면 10만 원에 판매될 예정인데 요거 지금 펀딩을 8만 원씩 해주면 10만 원짜리 복숭아를 보내줄게 라고 해서 이제 공동구매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참조할 만한 자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의 온라인 상품을 구매할 때는요, 내가 지금 구매하면 빠르면 내일, 요즘엔 새벽에도 배송이 오잖아요. 뭐 늦어도 뭐 2, 3일 안에 배송이 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심지어 한 몇 달 있다 받아봐야 되는 경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 뭐 봄에 펀딩해서 가을에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스토리밖에 없어요. 스토리와 그리고 이 공신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판매 수단이기도 해요. 사실은 판매라고 하기 이제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온라인 판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들이 뭐 1억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펀딩을 받았다는 건 실제 어, 온라인 상품으로서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겠죠. 특히 오늘은 로컬 상품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건 복숭아 상품이에요. 복숭아 상품인데, 자,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 지정한 뭐 이렇게 와디즈. 요게 이제 잘 썼어요. 복숭아 영인병인의 과즙황 달콤 플러시 황도하고 백도 했다라고 해서 지은 복숭아. 이미 이분이 6천만 원치를 펀딩을 하셨었어요. 진종호란 분이더라고요. 음. 자, 쭉쭉 보시죠.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사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과즙, 육즙이 막 꿀 떨어지는 영상들이 보입니다. 달콤합니다. 그래요. 앵콜. 근데 지금 만족도는 이분이 참 신기한 거 5점 만점에 4.1점, 3.7점이에요. 되게 안 좋은 만족도죠. 근데 이제 이게 장마 때문이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힘들었다. 낙과도 했고, 포기했고. 그래서 아쉬웠다. 작년에 좀 아쉬웠어. 그리고 장마 전후에 당태가 많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받아보신 분, 장마 후에 받아보신 분 많이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은 복숭아가 절치부심하여 여러분께 이 복숭아 먹은 복숭아 나무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 너무 잘 됐지 않나요? 복숭아 먹은 복숭아 나무. 이런 말들 참 마케터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복숭아를 먹은 복숭아 나무라고 하니까 진짜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음, 작년 낙과된 복숭아를 떨어진 그대로 두어 땅이 그대로 머금을 수 있게 했다. 음, 뭔가 뭐 그럴듯하죠. 튼튼하게 발송됐다. 왜냐하면 배송 중에 물러서 왔어요. 배송 중에 별로예요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죠. 보면 두께도 이렇게 더 두꺼워졌습니다. 2021년 지은 복숭아가 와디지에 돌아왔어요. 콜라보다 달달하고 보송보송한 지은 복숭아. 콜라보다 달달. 그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콜라보다 달달하고 뽀송뽀송한 지은 복숭아가 여러분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숭아 명인. 음, 제가 오늘은요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게 어떤 마케팅 법칙으로 적용해서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청도에 사시는 진종호 분이 만든 복숭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공신력이 없죠. 근데 복숭아 명인이다. 장인이 만든 복숭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막 심어주는 역할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스틱이란 책과 캐시버타이징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사례를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마이스터 농가고요. Y자 재배. 아까 보면 이게 복숭아를 이렇게 Y자로 해서 정갈하게 재배해서 낙과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거절 장벽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리콜 하겠습니다. 교환해 드려요. 왜 사람들이 복숭아를 살 때
어떤 점을 가장 두려워하겠어요? 이거 또 맛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환해 드릴게요. 리콜 해 드릴게요. 그래요. 브릭스로 400g 내외 고당도다 저탄소로 만든 복숭아고요. 이렇게 해서 이 복숭아가 지금 듭니다. 그래서 진중원한 분이 이렇게 농업 마이스터로서 장관상을 받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여러분 자랑은 이렇게 뒤에 하는 거예요. 앞에 자랑하시면 안 돼요. 무튼 이게 뭐 마이스터가 지금 그냥 마이스터가 아니거든. 전문 농업 경영인 1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거나 기술 수준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인의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어. 응시도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필기 역량 현장까지 되니까 마이스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보고 갑이란 얘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딱 보면 그냥 드론 띄워서 복숭아밭 쫙 보여주니까 와, 진짜 이거 뭐 그냥 대충 농사져서 만든 복숭아가 아니네. 프리미엄 복숭아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일 살 때 어디서 사냐? 마트에서 눈으로 보고 산다. 집에서 먹으면 달잖아 실망한다. 근데 보면 우리 복숭아는요. 복숭아 꽃 필 때부터 이렇게 해서 Y자 8m형 재배로 햇빛 양이 복숭아의 당도를 결정하는데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놨어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야? 뭐 진짜 달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콜라보다 달달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밀고 있는 말이에요. 콜라보다 달다. 정말 답니다. 진짜 달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콜라보다 달다고 하니까 콜라도 단데 그것보다 더 달아? 라는 연상작용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은 복숭아. 브루스를 측정하고 상자에 담아서요. 용납할 수 없다. 당도가 무려 그렇다. 그래서 시중의 복숭아 이런데 지은 복숭아는 브릭스가 벌써 이렇게 높다. 감이 안 온죠? 그럼 비유를 해줍니다. 지은 복숭아는 자 수박 그리고 콜라. 그러니까 콜라보다 달아요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진짜 다네. 콜라보다 수박이 달았고 수박보다 복숭아가 더 달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진짜 달겠는데 복숭아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걸 얻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복숭아 사겠어요. 그냥 아삭 그러니까 씹었을 때 완전 꿀 떨어지든 달달한 그거를 먹고 싶어서 지금 복숭아를 먹는 거잖아요. 크고 당도도 크고 그래요. 크기가 큰 게 당도도 좋다라고 해서 뭐특 복숭아다라고 해서 왕복숭이 지은 복숭아. 건강한 땅이다. 땅도 이렇게 보여주고 과일 살 때 그죠? 주문한 과일이 치여서 와서 속상한 전이 한두 번은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랬더니 멍들고 치여서 이렇게 오니까 좀 오버죠. 이렇게 온 경우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게 오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낼 거거든. 리콜 해줄게. 제대로. 한 개라도 멍이 들었거나 치였을 시에 리콜. 그죠? 100% 책임지겠다. 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 신청서까지 같이 발송.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신청서 발송해 줄 테니까 주소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면 오케이 반송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리콜해서 보내겠다. 그죠? 오직 와디시에서만 산지 직송 배송하다. 농산물, 경매,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수원에서 농산물, 경매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니까 신도 유지도 되고 유통과정 바로 준다. 바로 집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해. 하루에 4, 50박스만 발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못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매해 두시면 저희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탄소. 요즘에 뭐 저탄소 개념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만 갖다 팔면
그러니까 니즈와 원츠라고 하죠. 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찾아서 만족시켜주면 사람들은 이제 사고 좋아했어요. 근데 더 다양해져서 지구를 위해서 좀 착하지 않은 기업, 뭔가 기업 이념이 이상한 회사는 점점 안 사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번씩 그 오너리스크라고 해서 뭐 몽고 간장도 그렇고 남양 우유도 그렇고 뭐 갑질 사태 한 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나한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도 아 이거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안 살래라는 어떤 어, 공동체적인 생각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가치 부분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특산물,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감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잘 어필하셔야 사람들이 또 구매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수학을 했고요. 토양 관리하고 갑니다. 청도에서 입니다. 그래서 청도군은 보니까 일교차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도요, 뭐 25도 차까지는 아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랑이 100도가 있고 딱딱이 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이와 황도를 지금 예약해 주시면 이런 제품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가격을 보면 진짜 비싸죠? 와, 여러분 싸지 않아요. 8kg, 4kg, 4kg 15만 6천 원, 6kg 14만 원, 9만 원, 8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 여러분 보통 이 복숭아 한 박스에 시즌에 사도 이렇게 안 비싸거든요. 보통 한 4kg 사면은 비싸야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싼 가격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사고 싶어요. 왜 사고 싶겠어요? 저는 이 상세 페이지가 거의 100점 만점에 거의 한 90점 이상의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점에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신다라고 하면 이 복숭아 명인 진정호 씨가 판매했던 이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커피하는 얘기가 뭐 디자인을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자인을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 문구들, 소구하는 뭐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지역 사회에서 로컬 브랜드로 내가 물건을 팔고 있거나 그 서비스를 팔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냐는 거거든요. 광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고 싶게. 왜 사야 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숭아 사면서 고민 없으셨어요? 복숭아 맨날 물러있고 당도도 별로고 인터넷으로 주문해 봤는데 막 엉망으로 지금 와 있고 근데 저희는요 복숭아가 진짜 맛있거든요.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는 그냥 마이스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될 수 있는 복숭아 명인 중에 명인이 만든 마이스터. 제가 딱 우리 밭 오픈할게요. 밭을 쫙 보여주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 달아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야지만 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당도가 떨어져요. 큼직한 복숭아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복숭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리콜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사요. 라고 하니까 어때요? 사고 싶죠?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당신이 마트에서 팔고 있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보다 배 가까이 비싼 이 복숭아를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에? 1억 4천만 원치를. 그죠? 뭐 복숭아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딸기, 요거 사래. 그죠? 보시면 이게요.
1억 6천만 원치를 또 팔았어요. 딸기를 가지고. 2021년 10월 달에서 12월이니까 얼마 전에 펀딩이 끝난 겁니다. 요거도 자, 아까 복숭아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딸기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같이 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거 크니까 사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름도 일단은 킹스베리잖아. 저는 이게 이름을 정말 잘 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킹스베리가 이게 품종인지는 모르겠는데 품종이 아니라 이 메이커분이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름 정말 잘 만들었죠.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킹스베리니까 진짜 딸기 중에 와인 같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이 주먹에 비교해서 이 나온 사진이 있어요. 밑에 나올 거예요. 보시죠. 엄청 보통 딸기보다 크니까 킹스베리다 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 맛에 빠지면 잊지 못한다. 겨울철 대표는 딸기인데 보시죠. 손바닥에 딸기. 내 손바닥은 이제 어린이 손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만. 근데 정말 이 손바닥에 딸기가 이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딸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달콤함은 극대화한 킹스베리다. 일반 딸기보다 더욱 크고 달콤하다. 그죠? 요만큼 피겨. 처음 수확하는 첫 딸기를 드리겠다. 딸기 농사는 12월 달부터 시작할 거야. 아마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인데 처음 수확하는 딸기. 그죠? 처음 수확하는 첫 딸기다. 처음이다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신선함을 더 강조한 거죠. 금값. 그죠? 신선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딸기가 열리는 모습. 자,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살 때는 한번 참조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일이 재배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구매 욕구가 더 상승합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되는 사진, 재배지의 모습, 재배자의 얼굴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신뢰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과일을 파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복숭아 같은 경우도 복숭아가 열린 모습이라기보다 복숭아 꽃이 이쁘니까 복숭아 꽃이 Y자로 그 Y자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꽃이 열렸고 햇빛을 막 듬뿍 받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때요? 당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논산의 스마트팜, 딸기. 여기도 이제 스마트팜으로 관리합니다. 라고 해서 킹스베리, 클로렐라 배양액으로 당도를 올리고 한다. 그래서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 작물 생산 시범을 해서 클로렐라로 지금 만들고 있다. 클로렐라 하면 이제 우리가 초록색 느껴지잖아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딸기와는 달라. 우린 일단 크기가 크고 클로렐라 배양액을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뭐 면역력도 강화시켰고 신선하고 맛있어. 그죠?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는 건강하고 푸른 잎이 탄생하는데 이게 얼마나 푸른지 한번 보여줄까? 쫙 보여주죠. 흑용재배 농법으로 만들어서 딸기가 큼직큼직하게 열린다. 뭐 이거 사실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 뭐 당연한 사실을 갖다 써놓은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딸기가 이렇게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는 몰라요. 사는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근데 각 포인트마다 하나씩 알려주니까 어때요? 이러면 정말 딸기를 살만하겠다. 그죠? 40년 농사의 품격. 40년 동안 딸기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기가 이렇게 빅킹스베리 딸기 나옵니다. 딸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야, 12개, 16개 900g 들어가는데 38,000원. 그래서 딸기 하나에 뭐 2만 원이면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펀딩을 했더니 얼마가 또 펀딩이 됐나요? 1억 6,400만 원. 네, 그래요. 비풀. 만족도는 높지 않네요. 4.0으로 끝났으니까 실제 상세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큼의
그 만족도를 못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 달고 맛있고 큰 거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저희 다음에 저희 강의할 때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요 만족도를 관리할 수 있는지, 만족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히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케팅을 배우고 브랜딩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 뭐 그냥 잘난 척하고 안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돈 벌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계속 공식 없이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면 풀 수 있겠어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학 문제 풀린다고요? 못해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고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바둑도 고수가 있고 장기도 고수가 있죠. 여러분 고수와 하수가 만나서 장기나 바둑을 둬봐요. 하수가 고수한테 맨날 져요. 백판진 백판집니다. 왜냐면 고수에서 시선으로 볼 때는 하수들이 어떻게 둘지를 다 판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선에 올라타서 어떻게 장기를 둬야지 바둑을 둬야지 이 판을 이길 수 있는지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실전을 뛰면 괜찮다라고 봐야 뭐 답이 없어요. 백방. 똑같은 실수가, 똑같은 실패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족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리가 있다고요.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탈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딸기도 그렇고요. 복숭아도 그렇고 보리굴비 같은 경우도 저는 잘된 펀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잘했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로컬 브랜드 중에서 뭐 이런 그 명절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요 보리굴비를 판매하셨던 분이 이 문구를 참 잘 썼다고 해요. 싸고 좋은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시는 편견을 깨드리겠다. 보리굴비는 돈을 덜 써도 폼나는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보리굴비가 돈을 덜 써도 폼나는 선물이에요. 라고 해서 언제 펀딩했냐면 8월 13일부터 9월 1일, 그러니까 2019년도 그 저기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펀딩이 됐던 거거든요. 싸고 좋은 게 어딨어. 아니, 싸고 좋은 거 있어요. 보리굴비가 있는데요. 돈을 덜 써도 폼나게 여러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되면 항상 고민 많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선물할 때 참 싸 보이면 안 돼요. 너무 비싸 보이면 또 부담스러워. 근데 제일 좋은 건 돌써도 폼나는 선물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대 포장이 막 된단 말이에요. 요 심리를 잘 건든 거지. 그래서 보면 벌써 요거는 명절 그 전날 설 때 1억 원치를 판 거예요. 1억 원치를 파고 다시 또 돌아와서 그 음, 추석 때 1억 원치를 판 거게 된 거죠. 평점도 좋았어요.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9점. 이렇게 평점을 읽어보면 부모님께 선물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죠? 부모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요 와디즈라는 플랫폼 성격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와디즈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으신 분만 아니고 40, 50대 분들도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플랫폼이 됐는데 초창기 약간 좀 그러니까 와디즈가 처음 시작한 거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4년 전, 한 5년 전은 3, 4년 전은 거의 초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그때 하여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굴비를 젊은 사람들한테 사서 먹으세요가 아니잖아요. 아, 보리굴비 사서 엄마나 친척들이나 선물해라. 특히 결혼한 신혼들한테 이제 어필을 한 거죠. 부모님. 굴비질 좋고 이렇게 해서 와드지에서 검증된 보리굴비 선물 어떠십니까? 그래서 뭐 추석이 난다. 선물 세트.
음, 보리굴비 뭐 똑같은 보리굴비 얘기입니다. 보리굴비 얘기. 근데 이제 요거도 이렇게 자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큰 보리굴비 준다. 녹차에 말아 먹으면 또 맛있지 않냐. 보리굴비 정식 같은 거 보면 비싸거든요. 예, 실제 패키지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음,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겠지. 음, 그래서 가격 42% 마밤 52,000원짜리 할인해 드릴 테니까 보리굴비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드셔보세요. 사진도 잘 찍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만 원대, 5만 원대 선물 중에 보리굴비 보통 진짜 뭐 괜찮은 거 사려면 10만 원 훌쩍 넘거든요. 근데 5만 원대 이런 선물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챙겨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이제 1억 6천까지 가게 된 거죠. 제가 이 세 가지 이 로컬 브랜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공통점을 발견해 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라고 한다면 다른 데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걸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복숭아. 여기만 이 복숭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진종호 씨가 만든 이 복숭아. 복숭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종호 씨가 만든 복숭아는 비싸지만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복숭아다라는 느낌 확실하게 심어줬죠. 킹스베리. 우리가 뭐 이런 큰 딸기들을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이 크고 신선한 첫 수확한 딸기를 맛볼 수 있다. 오직 나만 팔아. 굴비. 굴비 파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리미리 사두시고 펀딩해 두시면 진짜 덜 써도 돈 더 써도 폼나는 유일한 선물 챙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법도 쉽게. 이 정도 퀄리티의 상품을 만나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데서 접하지 않는 오직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확실히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제품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지 않은 제품이 된 겁니다.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얼마의 펀딩이 될지 잘 몰라서 저도 지금 이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이 12월 21일인데요. 이제 펀딩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오픈 알림이라고 해서 지금 2,400명 정도가 이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와사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사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와사비를 먹을 때 제가 가장 불만이 있던 부분은 와사비 강판에 이렇게 갈아 먹고 싶은데 와사비 찾기도 힘들고 이거 실제 이제 생 와사비 그 코에 크 찌르는 그 맛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사비 진짜 신선한 와사비 일식집 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본 현지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퀄리티의 강판에 갈고 있는 이 와사비 보이시죠? 야, 이거 시즈모카현에서 재배한 생와사비. 잘 될 것 같아요. 펀딩, 판매도 잘 될 것 같고요. 자, 머리가 띵하고 와사비에서 매운맛만 난다. 아니다. 진짜 생와사비는 매운맛과 단맛이 있다. 그래서 음식의 품격을 확 올려주는 진짜 생와사비가 이거야! 라고 해서 이제 셰프분이 나와서 설명을 쫙쫙 해주시죠. 지금 와사비를 이렇게 올려놔서 해주니까 시즈오카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시즈오카를 보니까 일본의 이제 지역이죠. 여기서 지금 생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나 와사비 생산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보고 나니까 진짜 막 이렇게 사고 싶어서 꼼질꼼질 되게 되더라고요. 계단식용법으로 재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도 구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 희소성 인정받은 생와사비. 한 뿌리를 얻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품종이 미즈마, 미쇼우, 나가노가 있는데
재배 기간, 농법, 생와사비. 이렇게 있대요. 생와사비로 먹는 건 여기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계단식 농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처음 봤네요. 시즈오카현 독점 공급 와사비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분 사진 가져와가지고 야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진짜 이 와사비 제대로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깜짝 놀랐어요.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인데. 와, 어떻게 12만 8천 원짜리 와사비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 이거 펀딩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1만 8천 원이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강의 안에 말씀드리겠지만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책 제목인데 그 책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고객들이요 이런 분포를 보인대요. 고객의 20%는 싸야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60%는 싸도 사고 비싸도 삽니다. 고객의 20%는 비싸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싸지만 더 잘 사라고 생각하지만 비싸더라도 고객의 80%는 비싸더라도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정책, 제가 스치듯 말씀드렸던 포피 믹스 중에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비싸도 구매할 사람은 구매합니다. 보세요. 11만 8천 원. 야, 와사비 뿌리 2개 가지고 지금 11만 8천 원에 사란 얘기야? 나 이거 못 사. 이거 보통 그냥 튜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사야 돼? 라고 하는 확실한 동기가 있으면 7만 8천 원, 8천 원은 더 이상 비싼 게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로컬사 브랜드 중에 잘 되는 상품들은요, 이걸 명확하게 지킨 상품이에요. 이걸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저기서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왜 사야 돼? 뭐 입장 바꿔서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골든 서클 제가 말씀드렸죠. 골든 서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내 제품을 왜 사고 있는지, 왜 안 사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서 사야 될 이유를 만드세요. 그거 안 만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여해봤자 그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든 오프라인 진행이 되든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딩이 어떤 건지 마케팅이 어떤 건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여러분 머리에 담으셔서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두셨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쇽쇽 꺼내서 풀어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서 뭔가 매출이 오르는 경험을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재밌어지는 사업 재밌게 하셔야죠. 돈 벌는 것도 재밌고 사업하는 것도 재밌고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마케팅과 브랜딩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